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저는 우리나라 여행업계의 가장 큰 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나 PD를 꼽습니다. 저는 나 PD의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꽃보다 시리즈나 삼시세끼, 윤식당, 심지어 1박 2일 옛날 시즌이나 신서유기도 찾아봅니다. 언젠가는 나 PD님 방송에 한번 출연해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꽃보다 시리즈의 짐꾼을 해도 좋고 삼시세끼의 어촌편에 가서 차준마의 요리를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라오스 방비행 취재를 갔을 때 마침 나 PD님이 꽃보다 청춘을 찍고 간 직후여서 마주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적도 있고요. 또 세계 테마기행 아이슬란드 편에 출연할 때는 꽃청춘 아이슬란드 편을 계속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내가 여기에 진짜 가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가기도 했죠. 요즘도 국내 여행을 하면 옛날 김씨가 출연했던 1박 2일부터 쫙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보플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꽃보다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이렇게 있었죠.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꽃보다 시리즈의 방송 작가로 참여하신 김정미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목은 꽃보다 엄마. 꽃보다 시리즈를 찍으시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작가님은 엄마와는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환갑인 엄마가 여행 대신에 폐암 수술을 받고 나서야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방송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평범할 수 있는 여행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재치있게 잘 쓰셨습니다. 읽다 보면 꽃보다 할배의 어느 장면에 나왔던 곳, 또 꽃보다 청춘에서 어떻게 여행했던 곳, 이런 식으로 쓴 대목이 종종 있어서 저는 읽다 말고 또 꽃할배를 다시 찾아보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우리 모두 늘 생각만 하는 일,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일, 어쩌면 너무 늦어서, 어쩌면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엄마와 함께 떠난 좌충우돌 유럽 여행기, 꽃보다 엄마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꽃보다 엄마, 김정미 지음, 꿈의 지도. 김정미 작가님의 꽃보다 엄마는 엄마와의 여행기만 담겨 있지는 않아요. 2부부터는 엄마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쓰셨고요. 저는 아빠가 떠났다라고 시작하는 1부가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책은 아빠가 떠난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여행 에세이가 에세이와 여행기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조금 더 묵직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작가를 꿈꾸면서 방송 아카데미에 다니던 23, 고향이 제주도인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쭉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다음 날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빠는 간암 말기셨고 암세포가 간 전체에 퍼져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짧으면 2달, 길어야 8달의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말 같았을까요? 아빠가 암일 수도 있다는 예상은 했지만 수술을 하면 낫는다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남은 생이 겨우 몇 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던 아빠가 막내 남동생이 겨우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작가님은 아빠의 부재가 엄마와 나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것 같았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간암으로 떠난 지 9년 만에 엄마가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엄마가 갑자기 암 정밀 검진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돈 아깝다고 마다했을 엄마가 먼저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히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고 오케이 했죠.
가장 좋은 검사로 꼼꼼하게 진단을 받으셨대요. 무려 160만 원어치의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있으니 해당 진료과로 방문하세요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측 폐 상단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4cm의 혹인데 조직 검사가 어려운 위치라서 바로 수술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90%는 양성일 확률이지만 혹시나 10%의 확률로 암일 수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바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촉이 맞았어요. 그 10%에 불과하다는 확률로 혹은 암이었고요. 왼쪽 폐의 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엄마가 이때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엄마는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힘든 내색 없이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첫째 딸인 작가님은 방송 작가가 되었고 둘째 딸인 동생도 같은 방송 작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셨죠. 그동안 작가님은 맨날 할배와 누나와 청춘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작가였던지라 좋다는 곳을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정작 엄마와 함께 여행할 시간을 내기는 어려웠대요. 30대, 40대까지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다가 맡았던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죠. 환갑의 나이에 여행 대신 수술을 받아야 했던 엄마와 함께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정말 좌충우돌 꽃 엄마를 찍게 되죠. 가이드를 자처하고 떠난 여행 2부에서는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거쳐 프랑스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여정에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켜켜이 쌓입니다. 소소하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매일 좋을 수 있겠어요. 매일 붙어 있으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가 빛나는 이유는 작가님이 엄마와의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잠깐 소개해 볼게요. 엄마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아시아 지역을 짧게 여행 다녀온 것뿐 유럽은 처음이었다. 강원도나 부산, 심지어 수학여행의 핵심인 경주조차도 제주도에 사는 엄마에게는 너무나 먼 곳이었다. 아빠의 부재 이후 엄마는 더 바쁘고 고단하게 사셨다. 자식들은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면서도 당신은 흔한 금반지 하나 없이, 아니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새로 사는 법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셨다. 그런 엄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주도 촌년이 이탈리아까지 와그냉 콜로세움 바시난 출세했죠이. 왜 진작 엄마랑 이 넓은 세계 속으로 함께 오지 않았을까? 세상은 이토록 넓은데 제주도라는 우물에 갇혀 60평생을 사셨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혼자 유럽 여행은 겁도 없이 잘도 다녔으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은 매번 다음으로 미루기만 했다. 환갑 기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서야 겨우 뒤늦게 왔으니 아무래도 엄마는 딸을 허투루 키웠나 보다. 나는 가이드로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딸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다. 아침부터 헤어롤을 한 보람도 없이 모자를 써버린 엄마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시작. 엄마는 동영상 촬영이 낯선지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흔들었다. 드라마에서 처음 연기하는 신인 배우도 아니고 카메라는 왜 자꾸 쳐다보는 건지. 엄마, 그러면 통편집이야. 나는 여행을 오기 전에 핸드폰을 새로 샀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속에는 항상 아빠가 없었다. 아빠는 늘 카메라 프레임 밖에서 엄마와 나와 동생들을 찍어줬을 것이다.
주변에서 부모님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다. 부모님의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보고 싶을 때 사진은 보면 되는데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자 그 말이 사무치게 와닿는다. 요즘 난 아빠의 목소리와 얼굴이 조금씩 희미해진다. 아빠가 너무나 그리운데 선명하게 떠오르질 않을 때면 두고두고 미련이 남는다. 이럴 때 아빠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여행의 내 목표는 엄마의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는 것이 되었다. 사진이 좀 더 선명했으면, 동영상을 좀 더 길게 찍을 수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으면. 자꾸 욕심내다 보니 핸드폰까지 최신 기종으로 바꾸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콜로세움 앞에서 감탄하는 엄마의 모습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테니까 대신 나는 동영상으로 찍어두기로 했다. 사진이 아니라는데도 엄마는 자꾸 V를 그리며 서툰 포즈를 취하며 웃는다.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게 엄마다. 모든 게 처음인 순수한 우리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의 상기된 목소리도, 엄마의 들뜬 발걸음도, 엄마가 아침에 헤어롤로 완성한 70년대 헤어스타일도 전부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언젠가 지금 찍는 이 사진과 동영상을 꺼내보고 싶은 순간이 분명 찾아오겠지. 그때는 콜로세움에서의 엄마가 얼마나 또 그리울까. 책의 말미에는 별책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와 여행을 떠나는 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실려 있어요. 엄마와 여행을 가서 싸우지 않는 방법. 일단 엄마를 직장 상사처럼 생각하는 게 좋다고, 소중한 엄마에게 예의를 차리는 방법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무 데서나 잘 자. 우리 엄마는 아무거나 잘 먹어. 우리 엄마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 다 좋대 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 숙소나 음식, 교통수단, 이동 거리까지 엄마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작가님의 엄마는 여행을 나왔더니 아침마다 빵을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가끔 한식이 먹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여행을 와서 엄마의 조식 취향이 크로와상에 커피 한 잔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많이 찍어줄 것과 엄마의 스카프나 선글라스 같은 패션 아이템도 잘 챙겨야 한다는 딸만이 할 수 있는 당부도 덧붙입니다. 이 책 꽃보다 엄마는 여행보다 엄마의 방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에세이도 많고 여행 에세이도 많지만 엄마와 여행한 에세이라서 조금 더 사랑스럽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쓰셨어요. 엄마와 떠나고 싶은 이에게 용기를 주고, 엄마가 그리운 이에게 위로를 주고,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이에게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요. 여행이 그리운 날들, 엄마가 그리운 날들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